자,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4회 1차로 만났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핀치의 부리 모양은 원래는 비슷했지만 지금은 그림과 같이 다양하게 변화했다. 이렇게 변했대요. 그래서 스님 말씀했지만 이게 사실일지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생각만 우리 교과서 있는 대로 살펴볼게요. 자,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핀치새의 조상이 같으므로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변이가 나타났는데 안 나타났다고 했단 말이죠. 이 불의 모양이 열매나 씨를 먹는 것은 이렇게, 새싹이나 열매를 많이 먹는 것은 이렇게, 선인장이 즙을 먹는 것은 이렇게,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잘 먹기에 좋은 것들은 이렇게 바뀌었다. 작은 곤충 먹을 때는 이렇게, 큰 곤충 먹는 것은 이렇게, 나무숲 곤충 먹기에는 이런 부리가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부리로 변이가 되었다는 내용을 지금 그림에서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는 기억을 제거해 봅시다. 그 다음에 조상 핀치 부리 모양의 유전자 다양성이 높아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아 적자 생존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양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되었다. 그래서 요 니은은 골라줘야 될 것 같죠? 잘 환경에 적응했다. 그리고 변이가 나타나서, 자, 디귿, 먹이의 종류에 따라 환경에 적응한 개체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부리가 다양해졌다. 이것도 맞는 내용을 체크해주면, 니은 디귿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죠?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2번 왔는데, 자, 그림은 지역 가와 나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 그리고 수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거다. 종류 볼까요?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생물의 종류, 네 종류 한번 써볼게요. 4. 여기는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3으로 끝났어요. 가의 종류가 더 많죠. 종류가 많으면 우리는 종다양성으로 생물 다양성이 크다 또는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를 골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두 지역 중 어느 쪽의 생태계가 더 안정적이냐? 이 안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생태계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 종이 다양하다. 생태계가 다양하다. 유전자가 다양하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뭔가 종다양성이 크면은 생물 다양성이 크다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 이렇게 골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까지 와봤습니다. 3번 가보실까요? 자, 우리 3번 왔죠? 자, 그림은 추운 지방에 사는 몸집이 크고 귀가 작은 북극. 자, 북극여우가 있고요. 그리고 더운 지방에 사는 몸집이 작고 귀가 큰 사막여우가 있습니다. 덥다, 춥다. 벌써 얘가 뭐냐? 온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여우의 생김새 차이에 영향을 준 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온의 차이가 아닐까. 우리 온도의 차이, 온도에 적응한 상황을, 온도라고 하는 환경에 적응한 상황을 지금 3번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3번은 4번으로 정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가볼까요? 자, 4번으로 왔습니다. 바나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야생종인 마다가스카르 바나나라는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야생종이 1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얘는 C가 있다. C는 아마 유전자의 다양성이 있어서요. 이 C, 저 C. 자, 우리가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도 형제들이 다르듯이 C로 나오는 것은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야생 바나나는 씨를 통해서 번식하지만 우리가 먹는 씨 없는 바나나가 있나봐. 이게 아마 2번으로 다른 바나나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줄기의 일부를 잘라. 자, 그럼 줄기의 일부를 자르면 이 줄기꼬지처럼 되죠. 그런데 같은 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전자가 같아. 옮겨 심으면
번식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단일 품종이야. 단일이라는 말은 같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병충해가 딱 걸렸다 그러면 모조리 멸종하는 거죠. 그래서 재배하는데 현재 재배되고 있는 캐번디시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캐번디시 품종은 자, 변종 파나마병으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야생이냐 우리가 인공적으로 재배한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물어봤습니다. 야생 바나나와 캐번디시 바나나. 야생 바나나가 카르 바나나인데 요거 어느 것이 유전자 다양성이 높으냐? 그럼 당연히 야생 바나나가 높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C로 번식해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자손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C로 번식하기 때문에 자, 서로 다른 어떻습니까? 다양한 변이를 가진 유전자를 가진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환경이 급변해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알겠죠? 유전자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의 다양성, 환경이 다르게 변해도 살아남는 게 하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4번은 이렇게 두 가지 제시를 했는데 그렇죠. 유전자의 다양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려면 그렇다는 귀중한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가보실까요? 자, 5번 왔습니다. 다음 중 생물 분류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는 종입니다. 종이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개는 가장 큰 분류 단위입니다. 분류는 한 번 정해지면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분류 기준을 제시했을 때는 다양하게 분류가 바뀌어지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용 가치에 따른 분류, 인위 분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편의에 따른 분류죠. 그죠? 인위 분류는 언이 아니에요. 과학적 분류에 속한다 아니죠. 자연적 특징에 따라 분류해야 과학적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분류를 통해 생물 사이에 가깝고 먼 관계를 알 수 있다. 오케이, 그렇죠? 분류를 통하는 것은 내가 물건을 찾기 쉽게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처럼 생물 사이에 가깝고 먼 관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5번 공통적 특징이 많으면 가까운 관계겠죠. 그렇죠? 먼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도 만나면 끼리끼리 만나. 끼리끼리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거의 어떤 가까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그렇죠? 이렇게 5번을 해결해 봤습니다. 6번으로 가볼까요? 자, 6번 왔습니다. 6번에서는 과학적 분류의 기준, 자연적 특징에 따른 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적 특징. 그러면 이 특징에 따른 분류를 하면 전 세계 사람이 분류해도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척추가 있는 동물과 없는 동물, 척삭 동물문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이 되는 건 누구한테는 약이 되지만 딴 사람한테 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자, 꽃이 핀다, 꽃이 피지 않는다.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도 개화식물과 민꽃식물 이렇게 자연적 특징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에 사는 동물, 육지에 사는 동물은 인간 편의에 따른 인위 분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을 이렇게 묶어준 3번을 정답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으로 가볼까요? 자, 7번 왔습니다. 같은 속이래요. 개, 문강목과 속종, 속이죠. 속하는 동물 5종, 5개를 나타냈는데 분류 기준을 한번 정해봐라. 그래서 가상의 생물 가마를 2개의 무리로 나누시오. 그러면 첫 번째 분류 기준을 한번 줄무늬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줄무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은 줄무늬에 따라서 다라 이렇게 다라를 묶고 다라는 있고 뭐 없는 것은 가, 나, 마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제시한다면 2개의 무리로 나누라고 줄무늬 있는 걸로 했지만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 꼬리 유무. 꼬리가 있는 것은 가, 라, 마. 가, 라, 마 이렇게 분류하고 없는 것은 나, 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 다. 그러니까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위에 더듬이 모양이라고 하면 더듬이
더듬이 모양으로 분류하면 삐친 것이 있죠. 이렇게 삐쳐 나온 게 있습니다. 가다. 근데 구부러진 게 있어요. 좀 구부러진 게 나라마가 있죠. 나라마. 이런 식으로 사람에 따라서 그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이 다르면 다르게 분류가 되는 건데, 분류해봐라. 두 개 무리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류해보면 재미가 있겠죠? 발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구부러져 있으니까. 7번 확인해봤습니다. 8번으로 가볼까요? 자, 8번 왔습니다. 가나로 뭔가 동물을 분류했다. 동물? 여기 소나무인데? 여기 생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생물을 분류했을 때 가나의 분류 기준으로 해당하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사는 장소, 이건 인위 분류라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행막의 유무, 행막의 유무, 이거 자는 장소가 좀 띵했죠. 행막의 유무는 진액인데 다 진액이니까 이것도 구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척추? 다 척추, 여기 있나요? 척추 없는 것 같죠, 그죠? 분류가 안 될 것 같아요. 버섯도 그렇고 이렇게 나눈 것이. 광합성의 유무는 아마 이 소나무가 광합성 한다면 버섯은 안 하니까 분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굳이 나눈다면 벌레 메뚜기는 움직여. 버섯 소나무는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5번 굳이 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적절한 걸 찾는다면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항에서. 자, 8번까지 와봤습니다. 9번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9번 문제 왔습니다. 애완견, 참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들 많죠, 세상에. 선생님은 강아지를 안 키워서 잘 모르겠지만 펌스키라는 이런 강아지는 이베리안 허스키 암컷과 포메라니언이란 수컷을 인위적으로 짝짓기해서 얻은 거라고 합니다. 자, 펌스키끼리 짝짓기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대요. 그러면 이게 뭐죠? 같은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허스키라고 하는 시베리안 허스키와 포메라니아라는 것은 같은 종이다, 이런 얘기예요. 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같은 종이라고. 자, 여기부터 출발해서 가볼게요. 기억. 자, 옳은 거 물어본 거니까 시베리안 허스키와 포메라니아는 같은 목이 아니라 종, 이렇게 갖다 놔야 되겠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옳은 것을 물어봤군요. 자, 시베리안 허스키와 포메라니아는 서로 다른 종이다. 다른 종? 기억 가볼게요. 같은 종이니까 같은 목에 속하겠군요.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체크를 다시 할게요. 요거는 아닌 것 같다. 요거는 지금 맞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종이니까 쭉 올라가면 같은 목에 해당되겠죠. 지금 같은 목이라는 말이 아니라 같은 종이다. 그런데 같은 목이라고 그랬으니까 속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선생님 너무 앞서갔네요. 같은 종이니까. 기본이니까 개까지 올라갈 때 개문각목과 속종에서 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같아야 이렇게 같은 종으로 올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은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니은 시베리안 허스키와 포메라니안 서로 다른 종, 요것이 틀렸네. 다른 종은 아니잖아요. 같은 종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디귿,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무리를 우리는 얘를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종. 약속을 했어요. 생식 능력이 있다. 지금 같은 종이죠. 같이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니은도 틀렸고 기억은 지금 맞습니다. 리얼, 폼스키가 생식 능력이 있어. 그래서 시베리안 허스키와 포메라니아는 같은 종, 이건 맞는 설명이죠. 선생님이 기억에서 요거인 줄 알고 했는데 같은 종에 속하면 결국은 목이 같습니다. 같은 개고요. 종이 같으면 속도 같고, 그렇죠? 문도 다 같습니다. 위로는 다 같아요. 종이 같으면 기본이기 때문에 굳이 찾는다면 기억과 리을을 찾아주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같은 종이라고 해서 안 틀렸다고 한 1번 잘 낚일 것 같아요. 조심하시고 9번에는 2번을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고요. 10번으로 가볼까요? 자, 10번. 자, 우리 4차 시 2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갈게요. 14분이 넘어가서 표는 사람, 호랑이, 고양이 분류 단계를 나타내는 건데 개, 여우, 고양이인데 여기는 사람이라고 나왔죠. 이게 이상하죠. 개, 여우 이렇게 지우고 개, 여우, 고양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개, 여우, 고양이 분류 단계인데 개, 여우, 고양이 분류 단계를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여우와 고양이는 같은 속에 있어서 가깝다. 가볼게. 속. 여우와 고양이는 하나는 여우 속, 하나는 고양이 속. 각 속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르게 정해져 있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여우는 개보다 고양이에 더 가깝다. 쭉 가볼게요. 여우와 고양이, 개가 나왔는데 문도 같고 포유강도 같고 식육목까지는 모두 같아요. 근데 객과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개와 여우가 좀 가까운 거고 고양이과로 나뉘어졌으니까 고양이는 좀 멀린 것 같아. 개와 여우가 좀 가까워. 근데 개와 고양이가 아니 여우는 개보다 고양이에 더 가깝다. 여우와 개가 가까운 거지 고양이와 더 가깝다. 요거는 지금 다른 설명인 것 같습니다. 객과에 있는 여우와 개가 같다. 이렇게 같이 들어있죠. 얘들이 좀 가깝다. 근데 이게 고양이와 더 가깝다. 말이 안 돼요. 객과 따로 고양이 거 따로 있습니다. 3번 개와 고양이는 공통되는 특징이 없다. 자, 개와 고양이를 보면 쭉 가보면 식육목이라는 공통적 특징이 있죠. 여기서. 근데 왜 없다고 했을까요? 목도 같고 강도 같고 문도 같고 개도 같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뭔가 육식하는 동물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식육이니까요. 그러면 4번 식육목은 포유강보다, 자, 목과 강인데 강이 더 높은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포유강보다 더 큰 분류가 아니라 식육목은 포유강보다 작은 분류 단계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지금 1, 2, 3번, 4번이 다 틀렸군요. 자, 그럼 식육목에는 갯과와 고양이과, 갯과와 고양이과가 식육목에 들어있다, 섞여 있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표를 보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자료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표를 보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1차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